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노상원 수첩 70쪽짜리 딱 보면 입이 딱딱 벌어질 것 같아요. 수사검사들이 보기에 세상에 이렇게. 그렇죠. 그 근데 명단도 이제 확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500명이 누군지. 그리고 500명이 1차인데 2차, 3차 누구를 잡아가려고 했는지 도대체 전체 규모를 몇만 명 넘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됐으면 완전히 킬링필드가 될 뻔한 거예요. 킬링필드야 이게. 네, 딴 데가 아니고. 킬링필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될 뻔했던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거예요. 벌어졌던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 여기서 벌어질 뻔한 거예요. 저는 이 참고 문헌이 그 박정희의 10월 유신 그리고 12.12 쿠데타라고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저 아닌 것 같아요. 히틀러의 행적 같아요. 히틀러? 히틀러가 유태인을 싸그리 싹싹 하듯이 화학물질을 저 머리 그런 화학물질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쿠데타 사회에. 그런데 그 머릿속에 윤석열과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히틀러의 유태인을 민주당과 그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에 반대하면 다 반국가 세력 그렇게 바꾸면 저는 히틀러가 모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김용현이 애독했던 책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종학살을 어떻게 그 히틀러도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책을 썼다는 건데 실제로 그게 모델이 돼서 독가스처럼 화학물질을 교도소에 넣어가지고 밥에다가 타든지 해가지고 했다면 진짜 그게 아우슈비츠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롤 모델이 전두환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전두환은 아니다. 전두환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을 포함해서 많은 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구구 정당들의 활성화 내지는 뭐 정치적 성장세의 기본이 과거의 히틀러 모델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첫 번째 뭐냐면 주장이 간명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반국가 세력 내지는 뭐 종북좌파 무슨 그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낸 적이 있었는데 연설하면서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그러니까 간명해야 돼. 근데 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롤 모델은 확실히 국내 모델이 아니고 해외 모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제도 모델을 중국하고 러시아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비상입법회의 있었잖아요. 최상목 쪽지에. 쪽지 아닙니다. 저도 세뇌됐어요. 가스라이팅 됐어요. 계엄 지시서. 계엄 지시 문건. 거기 보면 비상입법회의 있잖아요. 그 비상입법회의는 국가보위입법회의 맞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1년이 나왔어요. 오늘 노상원 거기에. 그러니까 1년 동안 기획 세워서 국회의원은 2분의 1로 줄인다. 왜? 300명은 너무 많은 거야. 한 명 한 명 접촉하기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운 거고 어쨌든 저는 늘 이상했던 게 전두환이나 박정희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뭐 평가는 다르겠으나 그 젊은 군인들의 최소한의 애국심과 열정은 있습니다. 인정하건 안 하건. 그게 보여요. 독일에 가서 그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파독 막 붙잡고 우는 거 보면 애국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전두환은 조금 달라도 어쨌든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의 일부는 아주 요만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권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사심뿐이다. 저는 돈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혹시 처갓집에서 대선 과정에서 좀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빚 갚아야죠. 그런 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상원 수첩으로 의심하다가 이거 히틀러 같은데 과정이.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이 재판 투쟁을 해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데 그거가 또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만 재판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용현도 해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어제 나온 그 증인은 와 최고의 재판 투쟁이었어요.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히틀러의 연설 수준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을 압도하는. 대중을 압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료 리서치를 해야 되고 민중의 생활상을 알아야 돼요. 그거 하고 했기 때문에 먹혔는데 하나도 안 막힐 짓을 해서 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학약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노상원의 수첩을 보고 연구를 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수사해야죠. 중요한 포인트는 도대체 이 계엄의 수괴가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너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계엄 당일 윤석열을 경호한 저들이 누구냐. 네. 이거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관 경호팀이 아니라 네, 수행팀이 갔다는 거잖아요. 철수시키고. 예. 이광우 본부장. 예. 그래서 이게 김용현 라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호처 내부에서. 그러면 이들은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이상한 건 윤석열이 타이핑을 직접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타이핑을 해줬을 거예요. 대통령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나누어져 있다고 늘 그랬잖아요. 그 윤석열 라인이랑 김건희 라인. 그럼 어떤 라인이 이 실무 서포트를 다 했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도 등장하지 않은 게 대통령실이에요. 네. 거기 비서실, 경호실, 네. 경호처. 예, 여기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의 두 사람, 네, 그 대행하고 경호처장 대행하고 2명에 대해서 경찰이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네, 세 번째. 예, 세 번째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면 의원님과 제가 얘기했던. 어느 라인이야? 이거 어느 선까지 해서 이 자료들이 나와도 이게 드러날 것 같죠?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장을 서부지검이 봐주고 있는 거고 계속 영장 반려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이 살아 있으니까 비화폰 포렌식을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온전한 상태로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이게 검찰 수뇌부냐?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개별행동, 개별행동의 가능성이 높고 검찰 수뇌부는 사실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인이 오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사인이 없어 아직. 네. 그러니까 사인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한다고 뭐 살아남을 수 있겠나? 뭐 이런 게 지금.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수사 시기를 너무 놓쳤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중간 수사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또 내용이 없어요. 방금 전에 뭐 보도가 속보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내주에 할는지 그리고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은 또 없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지시문 그게 한두 장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최하 7장이에요. 근데 뭐 하여튼 경제부총리가 받은 게 8페이지였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위에 종이 쪽지 몇 개가 있는 거를 봤다고 했는데 노태용 국정원장은 갔을 때 자기는 없었다 그 종이가 그걸 나눠줬다는 얘기거든 다. 나눠줬으니까 없었죠 책상 위에는 시간별로. 근데 그거를 누가 작성했느냐 보나마나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완전히 공백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시기를 많이 놓쳤어요. 이게 비상계엄 터지고 그 실패했을 때 바로 후다다닥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증거 없앨 만큼 없애고 입도 맞출 만큼 맞추고 시간적 여유가 벌써 2달이 넘었죠. 2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까? 이건 좀 걱정되는 측면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젠간 다 밝혀져요.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한동훈이 유력하다. 그리고 한동훈이 의지를 갖고 있다. 벌써 움직였죠. 근데 유력하질 않아요. 그럼 김문수가 유력하다. 지금 1위다. 될까?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럼 유승민? 그러니까 여권 내에 누군가와 손잡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야당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근데 거기 보니까 핵심들이 전부 검찰 개혁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이재명이 뭘 가지고 딜도 해보고 이럴 텐데 지금 딜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정쩡한 자세가 유지되는 건 정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네. 저는 이거 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네. 뉴스타파의 2차 보고서가 또 나가고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왜 이렇게 명태균 수사 늦게 해? 그랬더니 포렌식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순차적으로 뉴스타파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이 터지고 오늘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네. 거고. 그래서 요 다음 주 한 주만 보면 검찰이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가운데 네.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지검이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를 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상의 경선?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